K방산의 위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 방산업계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끝이 날 줄 모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점점 격화되는 중동 지역 내 분쟁 등으로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와의 거래가 잡음없이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으며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시비노우이시치의 항구에는 거대한 물체 몇 개가 화물선에서 부두 크레인을 통해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바로 62번째 K2 전차가 폴란드 땅을 밟은 것이었죠. 폴란드와의 1차 계약분은 180대로 순조롭게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유럽 중소국가의 지상군 전차를 합한 것보다도 폴란드에 있는 K2 전차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가 계약한 수량은 거의 1000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지만 서로가 만족할 만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은 확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5년, 7년씩 걸쳐서 단 한 대의 전차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독일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훌륭한 진행 상황이라는 것이 폴란드군의 전언입니다. 당사자인 폴란드뿐 아니라 한국과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들은 이 경이로운 생산 속도에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에서 정작 놀라고 있는 것은 납품 속도보다도 개발 속도라고 하죠. 수출 실적을 지렛대 삼아 올해에는 수출 전용 파생 모델인 K2EX를 공개하면서 처음 보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시켰습니다. 주로 전차를 사냥하는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젠 함부로 K2 전차 위로 드론을 날렸다가는 큰 코를 다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이걸 보고 K2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처럼 확답을 주지 않고 미루던 2차 계약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폴란드 내부에서는 뜻밖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K2 계약 자체에 대한 불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폴란드의 불만은 대충 한국에서 K2를 사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발 속도 좀 늦춰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다소 황당한 불만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변 국가들의 정세에 단박에 전차 1000대짜리 계약에 도장을 찍을 만큼 다급했던 것은 폴란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한국에서는 불철주야 전차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덕분에 빠르게 전차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 내 속사정이 이렇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이 기회에 한국에 접촉해서 폴란드보다 더 높은 입지를 꿰차려는 나라도 있습니다. 폴란드에게 약속된 유럽 방면 생산 기지의 지위를 탐을 내고 있었는데요. K2 전차의 개발사인 현대 로템은 최근 참여한 여러 차례의 방산 전시회에서 연달아서 K2 전차의 최신 개량형을 선보였습니다. 이 새로운 전차는 각 전시회에서 K2의 수출형이라는 의미로 K2EX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에 예고됐던 개량 외에도 그동안 그 어떤 전차도 시도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접목해 놀라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었죠. 전차의 천적으로 꼽히는 두 가지 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고안한 신기술이었습니다. 우선 모든 전차의 태생적인 천적인 날탄과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책으로 능동 방어 시스템을 새롭게 개량해서 탑재했습니다. 하드킬 방식 능동 방어라 하여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투사체에다 맞방향으로 투사체를 쏴 맞춰서 전차가 받는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실전에서도 분명히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값이 비싸다는 것과 자칫하면 아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값이 비싸다는 문제 때문에 능동 방어 시스템은 개발되고도 그리 널리 쓰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알려진 사례는 기껏해야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였습니다. 한국 역시 기술력은 있었으나 이를 그 많은 K2에 적용시키는 일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보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2EX에 이르러서 비로소 대량 채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을 타협하고 그러면서도 아군 보호 성능은 더 개선한 신형 국산 능동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거죠. 현대 로템은 새롭게 개량한 국산 능동 방어 시스템이 스타나그 레벨 4 수준의 방호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출형 모델인 K2EX에 탑재해 선보임으로써 폴란드 수출 물량 1000여 대 및 추후 수출될 K2에도 실제 탑재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만약 이를 실제로 해낸다면 K2는 어쩌면 능동 방어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고 대량 보급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차가 날탄과 대전차 미사일에 약점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천적으로 떠오른 것은 드론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러시아의 T-72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을 맞고 유폭되어 포탑이 무려 76m 높이로 날아오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작 수백만 원 정도 하는 자폭 드론이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차를 마치 딱지라도 뒤집듯이 터뜨려버리는 장면은 다소 충격적이었죠.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피하를 불문하고 전차들이 죄다 드론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슬래사머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진풍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거리에서 직접 조종하는 자폭 드론의 경우 그런 슬래사머에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전차를 폭발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전차로 드론이라는 강적을 상대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이 여기에 기어코 방어책을 찾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인 터렛 부무장을 통해서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 로템은 전시회 현장에서 K2가 갖추게 될 대드론 방어 성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이 나름 내린 결론을 소개했습니다. 원래부터 포탑 무인화의 일환으로 전차의 기관포 부무장을 원격 사용하게 해주는 RCWS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죠. 현대 로템은 RCWS의 대드론용 근접신관 탄약을 통합하고 이에 더해 강력한 광대역 드론 제머를 동일 시스템 내에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의 접근을 센서가 감지하면 먼저 움직임을 멈추고 그 뒤 무인 기관포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드론의 접근을 감지하는 센서 역시 작은 표적 감지에 부적절하고 전력 소모가 심한 레이더 대신 목표물의 생김새를 인공지능이 감지하는 AI 이미지 인식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파워팩의 국산화로 K2는 더욱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드디어 기존 독일산 파워팩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완성된 국산 파워팩이 나왔습니다. 이는 추후 수출될 K2는 물론이고 당장 국내 도입될 K2 4차 생산분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더더욱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모두 갖추게 되는 K2EX는 기존에도 강력하다고 여겨지던 K2보다 더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간 K2의 2차 계약을 망설이면서 결정을 지지부진 미루던 폴란드도 K2 전차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장을 보고는 마침내 연내 계약 체결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생산 속도가 빠르다고 볼멘소리를 하더니 개발 속도가 빠르다고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더욱 황당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2차 계약의 세부 사항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K2의 1차 계약분 180대까지만 직접 생산한 물량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폴란드는 내부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2차 계약부터는 폴란드가 직접 한국의 조언만 듣고 K2를 현지 생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폴란드 측에서 2차 계약이 다가오자 현지 생산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수준으로 공업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아서 이대로 생산 정권을 넘겨주면 한국이 만드는 만큼의 품질과 납기를 보장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계속해서 중첩한 끝에 최종적으로 1000대의 K2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만한 총 도입 수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입장은 우선 적어도 폴란드가 K2 800대 이상은 확실하게 구매한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2차 계약까지는 한국의 생산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지 업계에선 최대 400대 정도까지는 한국이 생산을 도와줘야만 폴란드가 전체적인 납기에 밀리지 않을 만큼의 역량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처음 약속한 수량에 최대한 가까운 수량을 도입해준다고 약속한다면야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더욱이 한국 생산분이 많아질수록 로열티만 받는 것보다야 계약 대금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익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너무 빠르게 만드는 데다 너무 잘 만들기까지 하다 보니 폴란드의 기반 산업 수준이 이를 제때 따라잡지를 못해 불거진 문제이고 불만이었죠. 먼저 손을 벌려놓고는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뽑아내려고 기싸움을 벌이던 폴란드였기에 지금의 솔직한 입장 발표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그만큼 K2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에게 이익을 더 양보하면서까지 반드시 확보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한 발 물러서는 틈을 노려 루마니아가 이들의 입지를 빼앗으려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가 한국의 계약서를 받아가면서 함께 약속받은 지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게 이윤을 양보하면서까지 K2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기도 했습니다. 바로 유럽 방면 K2 생산 및 보급 전초기지의 역할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이익을 양보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쓸 K2 외에도 유럽 방면에 팔리는 모든 K2 주문을 소화하는 생산 공장을 가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량이 따라와 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루마니아는 곧바로 내년 내에 K2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루마니아는 꽤나 오래전부터 K2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땅한 기회만 노리던 이들은 자신들이 K2에 관심을 갖게 된 장본인인 폴란드가 계약 과정에서 비틀거리자 곧바로 한국에 접촉했습니다. 폴란드를 오히려 1개 도입국 중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루마니아가 생산 전초기지의 인프라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루마니아가 K2를 생산해 낼 역량을 가진다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는 입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로서도 쉽게 경쟁 상대에 기회를 내줘서는 안 될 상황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생산 속도가 빠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며 불만만 표시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